안녕하세요. 김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125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 대체로 이제 평이하다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거의 이제 종합반 수준의 과제 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늦었는데 오늘은 125의 문제 분석이랑 기출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카페에 올려드린 패턴 분석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보시죠. 자, 1교시 시험입니다. 1교시 문제였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의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 쇼크, 마이크로 쇼크. 이거 워낙 기본적인 문제라서 오히려 이제 뭐랄까요? 10점짜리로 나와서 아쉬울 정도예요. 그쵸? 25점짜리 수준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답안을 꾸릴 수가 있었는데 10점짜리로 나왔네요.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25점짜리가 뭐 10점짜리 경향으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준비하실 때 항상 이제 목차나 그런 어떤 키워드나 키워드가 되는 어떤 그림 같은 형태를 25점짜리든 10점짜리든 간에 자유롭게 문맥에 맞춰서 배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력 퓨즈의 주요 내용과 전격 차단 용량. 이것도 이제 퓨즈도 기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과 수용과 설치되는 부족 전압 계정기 UVR의 적정 설치 위치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보기 얼마 전에 124회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한전 공문의 형태로 우리가 카페에 올려놨었어요. 자, 그 내용이 10점짜리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명판에 이제 있는 뭐 빌값,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뭐 8사이클 솔리노이드 타입, 너무 쉽죠, 그쵸? 저런 협조에 관해서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150kV 그러면은 UPR이에요, 그쵸? UPR입니다. 굉장히 쉬웠고요. 자, 빔스, 이제 뭐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뭐 문제는 항상 여론군번 마지막 문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25점짜리인데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왔고요. 첫 페이지에서는 뭐 막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UPS 뭐 워낙 기본이죠. 항상 25점짜리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은 떻게 소위 얘기해서 꾸겨서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자, 전기화재의 트래킹 발생 메커니즘, 뭐 트리 트래킹 뭐 세트로 나오는데 이번에 트래킹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조도 계산 시 필요한 다음 항목 중 광손실률 LLF, LLF는 기본이죠. 회복 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분 8가지 4가지 정도였을 거예요, 그쵸? 자, 이것도 뭐 조명 기본 문제고요, 그쵸? 뭐 조명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져가진 않지만 이제 용어 같은 문제는 워낙 기본 문제입니다. 자, 공동주택 단위세대 부하 선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그쵸? 이제 기존에 이제 K시 규정에서 이제 K시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30에서 단위 면적당 40VA로 바뀐 거랑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그러면은 주택법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법 기준을 따르고요. 뭐 이제 주택법도 쓰고 이번에 바뀐 40VA도 쓰고 기존에 뭐 전전화 주택 뭐 그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10점짜리 수준입니다. 자, 뭐 10번 특수 설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달려 있지만 이번엔 친절하게 의료 장소라고 이제 명기가 돼 있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코드 번호만 나오고 옛날 문제 보시면 그래요. 코드 번호만 나오고 어, 방안을 설명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자, 의료 장소 뭐 특별히 이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KDS가 바뀌면서 이제 KDS가 전체 바뀐 게 아니라 예비 전원 파트에서 바뀌었죠. 그 바뀐 부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 시설물 설계 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감리 그러면 공사 감리와 기존에 이제 주구장창 공사 감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감리가 이제 나온다고도
이제 뭐 수업 때는 말씀드렸었는데, 자, 설계감리 대상 업무 범위. 근데 이제 이런 보관 의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문제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다 하나씩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력시설 뭐 설계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대상 업무 범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딱 찍어서 이제 보관 의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뭐 정확한 어떤 보관 의무가 적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3모 정도, 뭐 아예 건들지 못하면은 뭐 이제 X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이제 세 번째 요것 때문에 뭐 준비를 안 했으면은 풀지 못하시게 되겠죠. 일단은 저도 이제 문제 정리하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전기 자기압과 관련되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가끔 나와요. 10점짜리로 나온 거 보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해당하는 결과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준비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뭐 X라고 하셔도, 그쵸? X라고 하셔도 13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1교시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KC 대한전기협회나 이제 요즘에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나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한전기협회 아니면 전기학회 쪽에서 이제 어, 방송을 하죠. 그쵸? 이제 저도 이제 KC 관련된 계산서 때문에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전공사 담당 분이 말씀하신 그 정리된 파일이 있던 거죠. 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굉장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충분히 뭐, 뭐 파일이 없더라 그래도 뭐 기본이죠. 잠시만요. 하나, 둘.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를 빼고는 11문제,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종합반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10문제를 다 푸실 수 있었던 교시였던 것 같아요. 자, 2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D 오랜만에 나왔네요. SPD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죠. SPD는 뭐 세팅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십니다. 활용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 범위가. 그래서 항상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암기 또는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XLP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쵸? 이제 종합반 기준으로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인버터의 리플풀이. 자, 이것도 이제 반쪽짜리 문제였어, 우리한테는요. 왜 그랬냐면은 리플풀이는 우리가 아세요. 그쵸? 기존에 이제 리플풀이, 리플 백분율이라는 문제를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관연도 문제 기준으로 그랬는데, 이제 백리플 때문에 이제 이게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3번은요. 뭐 관련 뭐 종사자 분들이나 그런 이제 전력전자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내용이고, 그다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설계 시공 그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용어가 좀 많이 낯설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기 샤프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설계 고려사항, 면적,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TPS. TPS.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지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암기라고 하면은 3분 정도만 암기고 1, 2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세 문제는 기본으로 우리가 건졌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이건 기존의 이제 판단 기준 내용과 판단 기준이나 KC로 넘어왔나?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문제 풀이 올려드릴 때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마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업무 처리 지침 뒤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동그라미 안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S 예방진단 기술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시오. 온라인형 PD, 뭐 이건 좀 실무적인 거죠. 온라인형 PD, 그리고 LA 누설 전류 측정 장치. 뭐 이거를 기존에 이제 PD와 LA 누설 전류 측정 장치를 뭐 온라인 타입으로
검침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굳이 이제 뭐 이거를 온라인이랑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서 굳이 이제 못 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게 지금 세모 문제도 있었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가정하에는 6번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한 2교시도 6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3교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촬영할 때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희한하게 보이네요. 네. 자, 3교시입니다. 변전소 내의 보폭, 이게 항상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i3 80이든 6193이든 간에 이 스텝, 이 터치. 이건 25점짜리, 죄송합니다. 자, 25점짜리로 충분히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경 별기 CT, 과전류 강도, 전격 부담. 너무너무 쉽죠? 그쵸?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한 20점 가까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쓰셨어야 돼요. 그쵸? 계산예 항상 강조드리죠? 계산예도 적절한 곳에 예를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역률 개선을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사고 형태에 따른 보호, 그 다음 내부 소자 사고에 대한 보호, NCS, MVA 시작해야죠. 그쵸? 쭉 나옵니다. 이건 나오면 이제 변환되지도 않아요. 응용되지도 않고 25점짜리입니다. 너무 기본 문제였고요. 자, 교량 경광조명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그쵸? 몰라요. 뭐 이제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뭐랄까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면은 이제 문제 선택할. 자, 4번은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제 설계를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이제 1, 2, 3번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썼고, 그쵸, 우리 이제 한 문제만 선택하면 돼요. 자, 4번은 버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방폭 장소 클린룸에 설치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방폭은 기본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폭 중에서도 방폭 기구에 대한 내용은 또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자, 클린룸에 설치하는 이거는 이제 수식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서술하셔도 큰 틀에서는 이제 문제 이걸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조건 및 검토 사항. 이것도 이제 실제로 설계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세히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혹은 설계 조건 및 검토 사항. 수식어가 이제 하나가 더 붙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세모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면은 저는 5번을 선택하겠어요. 일단은 설계를 이제 방폭 설계를 해 봤기 때문에 이제 5번을 선택하는 거고, 일단은 방폭이든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 조건 및 검토 사항이든 간에 내가 좀 더 조합해서 좀 잘 쓸 수 있었던 문제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3교시도 1, 2, 3번이 워낙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워낙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셔도 3교시 이거 60점 넘습니다. 기본 문제만 하더라도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랜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신 몇 문제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배선 설비에 관한 문제,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동축 케이블, 랜, 아니면 광 케이블, F5 케이블, 여러 가지. 자, 1번은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사형 전원 설비 중 태양광 발전 설비의 직류 지락 차단 시설 방법. 자,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민정규 일사님이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그쵸?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문제가 이제 직류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직류 차단 장치의 어떤 인증이 늦어져서 이게 연기됐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우리가 연구관 문제로 태어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랜만에 나왔죠. 워낙 기본 문제고 안 나와서 버리시는 분도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버리세요. 가뜩이나 KDS에서도 빠지고 여러 가지 용량 선정 방법이나 그런 것도 다 빠졌잖아요. 버리세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재료 및 구성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네 문제는 우리가 건졌어요. 그렇죠? 연료전지도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이 기본 문제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6번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상다조부설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4교시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교시까지 문제를 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요. 문제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한 17, 한 20문제 정도가 연구반 자료에서 우리가 나왔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문제가 워낙 쉽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풀이였어요. 워낙 기본 문제라서. 이제 얼마나 잘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녹여내셨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시죠. 네.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페에 올려드린 이제 문제 분석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이번에 나온 것만. 항상 이제 나온 것만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문제 분석을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이제 지난번 시험부터인가 제가 이제 웹페이지에서 보시니까 조금 뭐랄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잘 안 보이셔서 PDF로 변환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예방 버전은 기존에 이제 92회 때 나왔다가 오랜만에 기출된 거예요. 근데 예방 보전에 관련된 거는 GIS뿐만 아니라 몰드, 수변자 설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예방 보전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가져가셨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화 중에서도 이제 트래킹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98회 나오고 이제 125회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트리 트래킹에 대한 얘기가 수변전에도 있고요. 어디도 있어요? 전력 간선에도 있잖아요. 종합해 보면은 트리 트래킹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빈도가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변압기 용량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 공동주택. 그렇죠? 용량 산정에 관한 건 기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용량 산정에 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변압기는 아쉽게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좀 많이 나왔으면은 좀 많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 비전에서는 발전기는 발전기 이번에 우리가 KDS에서 발전기 용량 산정이 바뀌었어요. 그쵸? 근데 PG법, RG법을 빠지고 KDS 아예 빠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일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계산서를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비슷한 조건 대비 발전 용량이 한 30%에서 좀 많게는 50%까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비전은 UPS 나왔네요. UPS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존에 다 이제 한 25점짜리 형태로 나왔었는데 1점, 이제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축전지는 안 나왔고요. 자, 차단기의 전격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전격에 대해 이 사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전격이라기보다 전격도 그렇고요. 절연, 비리 들어가니까 절연, 전격 전압. 목차는 여기다가 제가 집어 넣었는데, 네, 그거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리고 파워퓨즈. 기존에 파워퓨즈가 기존이 아니라 바로 전회네요. 그쵸? 전회의 파워퓨즈가 얘가 조금 자주 나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파워퓨즈만큼 굉장히 좋고 간단하고 그런 값도 저렴하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것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투입이 안 된다는 큰 단점도 있고 원격 검침이 안 된다는 뭐 큰 단점도 있지만, 자, 항상 나왔던 게 패턴이 이제 한류형과 비한류형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 뭐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주요 특성과 차단 용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워퓨전 문제 껴놨고요. 자, 뭐 고장 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콘덴서는 내부 고장 보호 방식도 보호 방식이 나왔네요. 그쵸? 뭐 기존에 이제 고장 검출 방식의 형태였다가 110, 116, 125 고만고만하게 나오네요, 문제가. 그쵸? 얘는 기본 문제입니다. 나오면은 제가 무조건 25점짜리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렇게 곁다리로 10점짜리 문제도 나왔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선은 아까 뭐 TPS 나왔었나요? 여긴 동상다조구설 먼저 나왔네, 그쵸? 동상다조구설 얘기도 굉장히 기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네요, 그쵸? 얼마 전에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고요. 25점짜리 충분히 우리가 쓰실 줄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 참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쵸? 기존에 이제 OF 케이블까지는, OF 케이블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케이블이죠. 그쵸? 이제 문제로서 그냥 가끔 이제 나왔던 게 114회가 마지막일 빕니다. 그쵸? 이제 다 XLP로 다 지금 대체되는 시기라서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의 종류 XLP 집어넣어놨고요. 자, 기타에서, 여기 있구나. 기타에서 이제 EPS, TPS 관련된 내용이 묶여서 여기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98회 나왔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기본 문제인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반갑더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서 이제 이제 기존에 이제 리플 전압과 리플 백분율로 우리가 거의 이제 10점짜리 형태로 관련된 문제를 준비라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나왔으니까 안 거죠, 우리가. 그쵸? 이걸 기본으로 이제, 어, 우리가 가져갔었는데, 근데 백리플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그래요.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이게 뭐 영어의 원문에 대한 건 좀 찾았는데 문제풀이 자료로는 좀 못 찾았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품질에 대해서는 뭐 하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접지 보면 이터치 시스템 뭐 기본이죠. 그리고 개통 접지에 지금 물렸는데 KC 수전 전압별, 뭐 고압, 특고압, 뭐 저압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안전공사 교육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이제 병원 설비에다가 이제 매크로쇼크, 마이크로쇼크를 이제 제가 이제 접지에다 했는데 원래 이제 특수설비예요, 그쵸? 특수설비고 뒤에 이제 기타 쪽에 보면 특수설비에서 의료용 전원, 그쵸? 의료용 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런 매크로쇼크, 마이크로쇼크 의료실 접지, 그쵸? 두 가지. 그 다음에 너무 옛날 문제지만 병원 뭐 조명 같은 거요. 이거는 이제 조명 문제 뭐 분류가 돼 있겠죠. 근데 무형등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어,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자, 보통 이제 접지랑 전원 공급 방식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제 요번에 공교롭게도 이제 둘 다 요번에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레는 SPD 오랜만에 나왔네, 그쵸? 너무 이제 SPD 문제가 안 나와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뭐 특별히 이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우리가 외우는 어떤 그 범위 내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계전에서 이제 공통부원의 이제 용어죠. 뭐 가졸 강도 부담, 이제 그림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뭐 전원측 혹은 부하측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용어에다가 제가 태워놨고요. 자, 보기 전 기타에서 UVR, 아까 이제 문제풀이 때 말씀드린 UVR 설치 장소까지 카페에 기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신재생 개통연계 보호 장치, 이제 직류 차단 장치를 이제 개통연계 보호 장치로 분류를 해서 넣어 놨습니다. 보호 장치.
이것도 이제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뭐 고려사항, 뭐 태양광 발전에 뭐 밑에 이제 뭐 지붕형이든 뭐 주택용 개통 연계형이든 간에 뭐 태양광 발전 뭐 뭐야 이제 주택용 아니면 지붕형 뭐 이제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경험을 못 해보셨어도 기본적인 설계 순서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어, 뭐 속되게 썰이라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신재생에서는 연료전지 문제가 오랜만에 나온 건 아니네, 그쵸? 120회 이미 문제가 나왔고 비슷한 문제예요. 문제가 나왔고 밑에는 이제 120회는 각 정의와 시스템 구성 요소의 각 기능, 이번에 이제 재료 및 구성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기본 문제였고요. 자, 신기술로 분류된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그 다음에 조명, 광손실률. 워낙 기본 문제라서 이제 조명은 우리가 몇 가지 가져가지도 않지만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려요. 몇 가지도 안 가져가는데 용어도 제대로 안 가져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명, 경관조명. 경관조명 이거 버리세요. 그쵸? 버리세요. 밑에 이제 교량 경관조명. 이때도 아마 110회 때도 대형 교량의 야관 경관조명 설계 이렇게 나왔었네. 그쵸? 15회, 3호, 15, 5년 만에 희한한 문제가 5년 만에 나왔네요. 그쵸?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리세요.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은 동력은 문제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성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량 산정은 다 버리시고요. 용량 산정은 다 버리시고 정리를 이제 준비를 하시려면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딱 두 문제만 정리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거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딱딱 두 문제만 25점짜리 정리하고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반송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리하신다면 제가 주문 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통신 쪽에서 이제 통합 배선에 대한 배선 기구는 나와요. 이거는 그렇죠. 나옵니다. UTP 나왔고요. 홈 네트워크도 이제 기존에 비슷하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왔네. 그렇죠. 예, 얄밉습니다. 122회 때, 125회 때 1년 만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빔스는 뭐 이제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와요. 나올 때가 돼서 나온 친구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공사감리 주구장창 나오다가 이제 설계감리 뭐 나왔죠.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121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125회 때 이것도 이제 한 2년 채 되지 못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뭐 공사랑 설계감리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수장소에 이제 병원 설비죠. 병원 설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분류를 해놨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방폭입니다. 방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으면은 뭐 이 정도는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뭐 25점짜리라도 이 정도는 이제 푸셨어야 됐죠. 네, 준비를 하셨다면은요. 아니면 아까 이제 방폭 말고 또 뭐였죠? 밑에 아니면 방폭 밑에 태양광이었나요? 뭐 태양광을 선택하시든 뭐 방폭을 선택하시든 간에 두 개는 뭐 푸셔야겠죠. 자, 기본 이론은 이제 자기약으로 뺐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면접 때 한번 나오더니 이제 계속 나오네요, 그쵸? 맥스웰 방정식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정리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뭐랄까요, 1, 2, 3회차 시험이 끝났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겨울을 나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플랜을
좀 타이트하게 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끝났다고 해서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그쵸? 한 달 지나셨고, 이제, 어, 따지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고3 이제 수능 치는 수험생처럼 D-Day,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내년에 어떤 시험 일정이 안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2월 말 정도, 3월 초나 2월 말 보겠죠. 자, 그때로 이제 가상으로 타겟 잡으시고 한번 몇 주나 혹은 몇 달이나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수가 남질 않았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겨울을 잘 나셔야지 또 내년에 1, 2, 3회 때 좋은 수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되는 대로 바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